가정집 문 앞에 선 채 무언가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는 남자. 그의 모습은 얼마 전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의 표정치고는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Por Europa, 5 días, 7 días. Es que estando embarazada, no sé. 바로 사랑하는 애인의 임신 소식이었죠.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맞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누군가의 연락뿐. Alberto. No le digas nada, ¿eh? No, no. 남자의 말에 구라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던 여자는 친구와의 통화가 길어지겠다고 생각해 그에게 차 키를 받고 먼저 차로 향하는데요. ¿Sabes del coche? Sí. Ahora mismo me lo has dicho. Sin dos y todavía me tiemblan las piernas. 한껏 들뜬 마음으로 친구에게 온갖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그의 인생의 오르막길은 한순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짧았습니다. Sí, champán. 낯선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녀의 가방. 그 순간 좋지 않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서둘러 그녀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아이, 살아가는 이유를 잃은 남자는 수소문 끝에 강도의 집을 차단했으며 가족과의 미래를 그리던 그의 마음속은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설령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누군가의 죽음을 제 손으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고 태연히 앉아있는 상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손의 떨림은 멈추고 총구는 순식간에 그의 심장을 향했으며 방아쇠의 무게는 깃털보다도 가벼워졌죠. 한 번 당겨진 방아쇠를 몇 번이고 다시 당기는 것은 무엇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이 순간만을 생각하며 삶의 의지를 불태운 남자는 복수,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에게도 가정이 있었던 것인가? 그럼 더더욱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남겨진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남자는 머릿속 수많은 물음에 답을 내릴 자신이 없었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자기 최면을 걸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방을 나설 때부터 느껴졌던 위화감. 고작해야 5층밖에 되지 않던 건물에서 고뇌에 찬 상태였다고 한들 아무리 내려가도 지상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도 계속해서 5층이 반복되었고 이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생각을 정리한 뒤 발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남자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출구를 찾아보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 비현실적인 현상이 맞물려 그의 정신을 괴롭혔으며 달콤한 꿀과 같던 복수는 뜨거운 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눈앞의 남자는 다짜고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에 불과했으며 남자는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그마한 아이를 피해 건너편 방으로 도망치는데요. 어느새 그의 손에 들려있는 해답의 열쇠는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초월한 누군가가 자신에게 올바른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대로 문을 열고 나간다면 루프는 끊어지겠지만 남자는 복수의 대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다시 한번 총구를 겨누는데요. 정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그가 자기 아내를 죽인 것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댈 수 있다면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돌아온 것은 더러운 변명뿐이었죠. Fue un accidente. 제 손으로 루프를 반복하려는 그 순간
남자는 보다 확실한 복수를 생각해냅니다. Métete en tu habitación. No. No. Cuéntale lo que hiciste. 복수의 대상과 그 주변인마저 철저하게 무너뜨려 굴레를 끊어내는 것. 그렇지만 상대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No? ¿Sabes lo que hizo tu padre? 흥분한 나머지 총을 허무하게 빼앗긴 남자. Vete. Fuera. ¡Fuera! 하지만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Papá.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본인의 과오에 선뜻 입을 떼지 못한 상대. 이런 그의 대답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자가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은 이 부자를 천천히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차갑고 정적인 복수를 마치자 층을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숫자들이 그를 반겨주었죠.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상대는 남자를 따라가 보지만 복수라는 이름의 운명과 싸워 승리한 남자와는 달리 그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같은 층을 끝없이 걸어 내려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이 문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제가 마지막으로 복수할 테니 네가 용서해라 하는 마인드긴 한데 다시금 복수를 행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가장 철저한 복수를 한 단편 영화 더 길트. 여러분은 최고의 복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천벌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모를까. 현실은 파멸의 끝자락에 가서야 그제야 비로소 용서를 믿는 사람이 태반이며 그것도 진심으로 뉘우친다기보단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자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본인이 저지른 일에 관해 설명하라 말하지만 그는 선뜻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에게 자신의 죄가 알려지는 것이며 뒤늦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남자를 뒤따라가지만 영화 내내 남자의 복수를 방해하는 듯했던 루프는 이번엔 반대로 소년의 아버지가 용서받을 기회조차 틀어막으며 최고의 복수를 완성해 주었죠.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는 음식과도 같다. 이 말처럼 남자의 복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악감에 갇힌 소년의 아버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죄악감에 갇혀 발버둥치는 마지막 장면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